4번 문제 살펴봅니다. 사건 전체의 집합 S의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 합 B는 전체 집합이 되겠고 A 확률은 B 확률의 2배가 되겠다. 이때 A 확률은 어떻게 되냐? A 합 B의 확률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확률을 열심히 더하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우리가 빼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배반 사건이 뭐죠?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확률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지금 B 확률이라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A가 된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전체는 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합집합이 전체가 된다. 그러니까 전체 확률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전체 확률은 1이 되겠고요. PA, 그 다음에 그럼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A 확률은 얼마다? 3분의 2다. 라고 해서 3분의 1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형태처럼 되어 있는 배반 사건이 뭐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덧셈 정리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학습이 좀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감사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를 때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이항분포라는 사실을 뭐 완벽하게 제공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볍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항분포에서 기대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NP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분산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NPQ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주어진 뭐 대입을 쫙 해서 보게 되면, 자, 물론 이항분포 자체가 NP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뭐 거의 공식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뭐 분산을 구해가죠. 분산해서 NPQ 이렇게 처리가 된다. 방금 전에 썼으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약분되면 4가 되겠고요. 그러면 4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자,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를 물어봤습니다. 표준 편차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4 이렇게 답을 하겠죠. 자, 근데요,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3x-4라는 변수가 조금 이렇게 변환된 이런 형태인데, 자, 변수 변환 또 어렵지 않습니다. 시그마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풀이는 다 끝나는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항분포라고 나왔을 때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물론 이제 표준 편차 이제 루트 씌우는 거니까 이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변수 변환이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면은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리언스 ax 플러스 b 처리가 되게 되면 a 제곱 바리언스 x,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이 학습되어 있으면 되죠. 자, 물론 시그마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절대값 a의 시그마 x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볍게 좀 처리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식 형태로 정의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학습되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3이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가 이렇게 연속 확률에 있어서는 넓이가 곧 확률이다 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머릿속에 잘 잡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데, 자, 문제를 보니까 n부터 2까지 확률, 2부터 3까지 확률. 자, 그럼 2부터 3까지 확률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2부터 3까지 확률 먼저 구해보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삼각형 넓이가 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에 밑변 길이는 1이 되겠고 높이가 3분의 2 처리되는 거니까, 자, 3분의 1, 아,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구하게 되는 n부터 2까지 넓이도 이렇게 3분의 1이니까 n부터 2까지 넓이도 3분의 1이 되게 되고, 자, 다시 생각하면은 0부터 m까지의 넓이도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오, 재미난 표현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이 이제 0부터 m까지의 넓이, 그 다음 m부터 어디까지죠? 2까지의 넓이.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뭐 b2부터 3까지 넓이 이렇게 전부 다 같아지는 그런 모양.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m 값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참 넓이 구하기도 좀 편리한 요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부분의 이제 넓이를 우리가 좀 구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처리 될까요? 2분의 1에 밑변 길이는 당연히 m이 되겠고 높이는 그러면 함수식이 필요하죠. 함수식이 필요한데 자, 이 확률밀도 함수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가로 부분이 이만큼 바뀌어갈 때 세로가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 x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3분의 1 m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 계산 결과가 이제 3분의 1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곳에서 m 제곱은 이꼴 2 이렇게 결과 나오니까 m 값은 양수 부분 답해야 되겠죠. 루트 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2 됐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다. 물론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자, 그럴 때는 키포인트 넓이가 확률이다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구해봤더니 넓이가 3분의 1이다. 자, 그렇다면 큰 틀에서 이제 넓이가 똑같이 3분의 1 된다는 거에서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고 가장 좀 편리한 부분 좀 찾아서 풀어가는 이런 형태가 좀 효율적인 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계속 강조드리는데 넓이가 확률이라는 사실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4번 문과이과 공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크기가 4인 표본을 독립적으로 추출하였다. 그랬을 때 평균이 모두 10과 1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정규분포 모양을 딱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고, 자, 평균이 1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요 10 이상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14 이하일 이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럴싸하죠. 자, 확률 자체를 보게 되면 표본을 추출한 거니까 표본 평균이 10보다 크고 1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고요. 이 확률을 고쳐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표준 정비표로 고쳐야 되겠죠. 표준화 과정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2가 되겠고 표준 편차가 또 2가 되겠습니다. 분모의 숫자가 이제 1이 됐으니까 자, 이것에 그럼 대입해 줄 숫자만 좀 잘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하나는 10을 대입해 줘야 되겠고 하나는 한 번은 또 14를 또 대입해야 되겠고 뭐 10 대입한 걸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고 한 번은 14 마이너스 11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로 처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 대입했을 때 결과는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자, Z값 표준화한 값이 한 번은 마이너스 1, 한 번은 3 해서 요 결과 사이가 되는 확률을 구해간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는 대칭 구조니까 이쪽 2를 하고 3하고 이 두 개의 결과 이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0.3413하고 더하기 0.4987을 이제 더하기 해야 되는데 더하기 해주면 결과가 여긴 0 되겠고 또 0이 되겠고 하나가 좀 더 또 올라가고 그럼 8에다가 여기가 되면 84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0.84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보기에 0.84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요 AB가 둘이 추출한 거죠. 그것도 이제 독립적으로 추출했다. 이제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이제 어떻게 되겠죠? 0.84 요 부분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확률을 다시 조금 수식 형태로 좀 더 그럴싸하게 좀 써드릴까요? 그럼 이제 PA 교집합 P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추출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0.84에 뭐가 되겠다? 제곱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84를 제곱해야 되겠다. 84, 16에다가 48, 32, 33이 되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32, 64, 6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자, 705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0.7056이 되겠죠. 자, 0.7056. 자,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조금 살짝 이제 독립적으로 두 개 추출해서 이제 계산한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이는데, 자, 우선 풀이를 잘 진행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문제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표준화 과정에서 사용될 이 부분들, 표본 평균이 10과 14 사이였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표준화 과정 거쳐서 확실하게 구해갖고 됐습니까? 깔끔한 과정인데, 자, 이제 독립적으로 둘 추출해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제곱 형태되는 이런 부분들이 살짝 더 좀 업그레이드된 요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재미있는 형태의 표현 나와 있는 거 14번.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이제 충실히 따라가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거니까 복습 조금만 해서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문이과 공통문제군요.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유리 12개로 구성돼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4개의 유리 상자를 크기가 검은색 유리 상자로 바꿔서 어떻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옆에서 본 모양이 나와 같이 됐을 때, 자, 모든 면이 검게 검은색으로 좀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 생각에는 지금 4개인데 옆에서 볼 때 지금 3가지가 돼 있다는 얘기는, 자, 근데 3개, 4군데니까 아무래도, 자, 이렇게 지금 2개, 1개, 요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 2개 되는 부분들이 맨 위칸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구성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자, 이 2개짜리가 들어갈 칸을 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가지 중에 1가지니까 3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2개 들어가는 부분. 만약에 그 2개 들어가는 부분이 뭐 제일 하단이다라고 생각해주면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4칸 중에서 2칸을 골라서 들어가야 되겠죠. 2칸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하나짜리들을 위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 위에서 봤을 때 모든 면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검게 보이려면은 이곳에도 1개, 이곳에도 1개가 돼야 되겠죠. 현재 지금 2군데가 칠해져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부분을 맨 위쪽에다가 갖다 배치를 한다고 했으면, 배치하는 가지수는 그러면 몇 가지가 되죠? 2가지가 되겠죠. 자, 이곳에 이렇게 배치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 들어갈 부분 무조건 이렇게 1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좀 계산 좀 해볼까요? 3 곱하기 이 부분은 2, 3은 6 되겠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나열 가지수는 36가지다.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위에서 보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그 모양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옆에서 부분들은 3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자, 모든 면 이렇게 3개가 위에서 봤을 때 칠을 해줘야 되는 거였고, 위에서 봤을 때 4가지라는 얘기는 이렇게 배치들이 이제 각각 하나씩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개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라서, 자, 2개가 배치되는 칸, 그 다음에는 그곳을 배치하는 방법, 나머지 부분, 자, 이렇게 논리적인 절차를 이제 어떻게 또 따라가면서 경위수를 구해갈 수 있느냐 하는 또 생각을 조금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22번 살펴봅니다. 역시 문이과 공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7분의 4 A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고, 7분의 4 AB, 확률들이군요. 자, 이 부분들이 등비수를 이룬다. 평균 24일 때 K값을 구해달라. 자, 확률들이니까 확률의 총합이 1 돼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7분의 3이라는 식은 얻어질 것 같고요. 세 숫자가 등비수를 이룬다. 그러면 등비 중항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등비 중항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양쪽 거 곱하게 되니까 7분의 4B를 곱하면 가운데 거 제곱이 되겠다. 이런 관계식 하나 얻어지고요. 그 다음 평균은 이제 열심히 또 우리 곱하게 되는데, 그럼 K가 공통에다가 7분의 4가 되겠고, 여기는 2A가 되겠고, 여기는 4B 이렇게 계산됩니까? 이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24가 되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서 빨리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럴싸한데 어떻게 좀 잘 풀이가 될까요? 자, B를 뭐 소개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7분의 4에다가 B 값은 7분의 3 마이너스 A를 대입해주면 이제 A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분수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49를 좀 곱하기 해볼까요? 그러니까 좋겠죠? 그럼 49A 제곱이 되겠고, 전개할 때 7이 곱하기 되니까 4, 7, 28, 그 다음에 이항시켜서 플러스 A가 되겠고, 이곳은 그러면 얼마나 마이너스 1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됩니까? 될 것 같습니다. 7, 7 처리해 가는데 어떻게 좀 잘 되나요? 2하고 6, 6이 될까요?
자, 봅시다. 27이 14에다가 67이 42. 물론 이곳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28에 48이니까 되는 거죠. 호호.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 값이 음수는 아니니까 A 값이 7분의 2가 얻어지겠습니다. 자, 합이 7분의 3이니까 B 값은 이제 7분의 1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잘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계산들을 살펴보게 되면 7분의가 공통이고 4에다가 A가 2였으니까 또 4가 되겠고 B가 1이었으니까 또 4가 됩니까? 오호. 자, 이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7분의 12 K가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 약분해서 2 처리되니까 K 값은 2, 7이 14 해서 K 값 14를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싸하게 좀 답이 나왔습니까? 자, K값 14. 이거는 14라고 이제 답을 쓰면 되겠고. 큰 흐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자, 뭐 다른 문제와 유사한 그런 형태, 확률의 총합은 1이다라는 부분들. 자,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주어진 부분들이 이 문제 조금 특색 있는 부분들인데, 자, 등비 중앙 정확하게 좀 잘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평균 나온 부분이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 구해가는 부분들은 확률 변수하고 확률 곱하기 해가지고 쫙 더하기 한다. 다시 좀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간만에 나온 또 등비 중앙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이런 부분들 처리해서 연산을 또 빠르고 정확하게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항은 23번입니다. 문과 이과 공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면에 1122 숫자가 하나씩 적혀진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 이 상자를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숫자가 1이면 A 영역에, 2면 B 영역에 색칠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 1이 나오게 되면 A면에 색칠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이 1122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죠. 계산해 놓고요. 2가 나오게 되면 이제 B면에 색칠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4분의 그럼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자, 두 영역에 모두 색칠해질 때까지 이 상자를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색칠이 끝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세 번째 색칠이 끝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먼저 A가 나왔다면 다음에 두 번째 끝나면 안 되니까 A가 또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 B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 B가 나왔다면 B, 그 다음 A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뭐 이제 이 확률들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 두 번 연속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이번에는 4분의 1 제곱에다가 4분의 3을 곱하기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분모를 보게 되면 4의 세제곱이 되겠고, 이 앞쪽은 9, 뒤쪽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세제곱 분의 12니까 4가 한번 약분 되겠죠? 4, 3, 12,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16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6분의 3. 자, 확률을 구했는데 더하기해서 표시해달라. 그렇다면 정답은 19 해서 P 플러스 Q는 있고 19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그 조건들을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잘 캐치했느냐, 이 부분만 완성되면 뭐 어렵지 않게 풀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정상적인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들이 뭐 이렇게 좀 써져 있으니까, 자, 1이 숫자가 좀 많이 써져 있고요.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 되겠고, 1이 나오게 되면 A면 4분의 1 확률은 2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B 면을 칠하는 거겠고, 자, 중요한 건 또 세 번째 맞힌다라고 돼 있죠. 그 전에 맞히면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맞춰야 되니까, 자, A가 한번 나왔다면 A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B, 그다음에 BBA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문제 내용 정리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고 내용만 좀 이렇게 무엇을 하는지 정리만 하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집중력을 조금 발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 시작합니다. 어느 학급은 남학생, 여학생 각각 18명,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급의 모든 학생은 중국어, 일본어 중 한 과목만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학생 중에서 이렇게 이렇다면 내용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군요.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받는 7명. 그렇습니까? 자, 그럼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표 형태를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남학생이 18명에다가 여학생이 16명이니까 전체는 그러면 몇 명이 되죠? 전체까지 구해야 되는 건가요? 자, 34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를 듣는 학생이 12명,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듣는 학생 12명 이렇게 처리됐고요. 그 다음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를 듣는 학생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뭐 자연스럽게 내용 정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명인데 자, 근데 뭐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되겠죠? 이 선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판다. 아, 중국어 인원 수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9명이라는 걸 조사해서 21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중국어를 수업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 21명인데 이 학생이 여학생이다. 그러면 9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이 문제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나온 거군요. 조건부 확률. 아, 일단은 전체적인 표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 마지막 풀이 과정에 있어서 중국어를 듣는다는 전제 조건, 중국어를 듣는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 아, 그 학생들 중에 여학생. 그래서 이제 정답은 21분의 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3으로 약분하니까 3, 3은 9, 3, 7, 21.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계산하면 7분의 3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 마지막 풀이할 때 이제 실수 없이 이제 여기 좀 잘 처리해 줘야 되겠고요. 그 앞에는 이제 주어진 내용을 이렇게 좀 표로 정리해 주니까 이제 깔끔하게 이제 풀이가 진행되는데 이거는 그냥 문장에서 문장으로 하려면 머리가 좀 아프겠죠. 참 내용 판단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좀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인원수를 구해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 잘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서 뭐 이렇게 함정이 많지 않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 유형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 이론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8번 문과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30까지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할 때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3의 배수 이런 걸 물어봤군요. 자, 3의 배수가 될 때는 먼저 수를 좀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수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홀수들을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물어봤으니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별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1, 그 다음 3, 그 다음 5, 그 다음 7, 9, 그 다음 11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갑니까? 자,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눠 떨어지는 숫자들 되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쭉 가서 보면 이제 어디서부터 할까요? 25부터 할까요? 25 그러면 되겠죠? 25, 24가 나눠 떨어지니까 25 땡땡땡땡 그럼 이제 27 되겠고 땡땡땡땡 다음에 29 해주면 마지막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15개의 숫자니까 지금 이제 골고루 보게 되면 이제 5개씩 숫자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를 좀 분류해 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성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수를 더하기 합하는데 어떻게 하면 3의 배수가 되겠습니까? 3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있다면 더하기 했을 때 이제 또 3의 배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의 배수 숫자 이곳에 있으니까 두 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5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것이 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녀석하고 나머지가 2인 녀석 두 개를 이제 합하면 이것도 이제 3의 배수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각각 5가지씩들이 있었으니까 5가지 곱하기 5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 계산이 10이고 밑에가 2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35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수 분류 그 다음에 문제의 뜻에 맞다는 구성을 찾고 그거에 해당하는 가지수를 구해가는 흐름.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3의 배수를 구해가는 뭐 이런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30가지 숫자 있는데 두 수 합해서 3의 배수다. 구성 수를 먼저 분류를 쫙 해놓고 문제의 뜻에 이제 두 개의 수 합이라고 했으니까 두 수 합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이런 구성들을 찾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들에 해당하는 이제 개수를 구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자, 이 가지수 구해가는 절차를 좀 정확하게 잘 지키면 무난한데 뭐 숫자를 찾는 개념처럼 이게 접근해서는 좀 머리만 복잡하고 잘 그래프가 안 된다는 사실, 풀이가 잘 안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해서 자, 흐름을 정확히 잘 따라가는 그런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30번 문과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n-1승의 개수와 다항식 전개식에서 x-n의 개수가 같게 된다. 자, 만족하는 순서상 모두 한번 좀 찾아달라.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재밌군요. 자, x 플러스 a의 n제곱 됐고요. 이곳에서 xn-1승의 개수다. x를 n-1번 그럼 a를 한 번 이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개수는 뭐 그냥 가볍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2 곱하기 있고 n 컨비네이션. 자, 이때는 a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a 이렇게 해주면 이게 개수가 되겠죠. x의 n-1승이 되는데 이제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개수만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1에 x 플러스 a의 n제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기에서 항을 보게 되게 되면 x 플러스 a n제곱 이런 부분 빼기 x 플러스 a의 n제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역시 똑같이 x의 n-1은 계수 구하는데 자, 앞에 부분은 x를 한 번 곱하기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곳에서 이제 a를 두 번, 여기는 이제 n-2번 이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n 컨비네이션 2a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쪽은 똑같습니다. 빼기 써주고 n번 중에서 한 번, a가 한 번, x가 자연스럽게 n-1승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계수만 깔끔하게 써놨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겠다.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써보면 되죠. 2 곱하기 n 컨비네이션 1 a는 n 컨비네이션 2 a 제곱의 n 컨비네이션 1 a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이제 같은 항 형태가 되가니까 3 n 컨비네이션 1 a. 아, 이것 좀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래다가 이제 언제 바꾸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컨비네이션을 좀 바꿔가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썼고요. 여기는 이제 2분의 n-1 a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는 이렇게 하나 좀 약분 가능해질 것 같고요. n도 2보다 큰 수니까 약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n-1 곱하기 a는 equal 곱하기 해서 이제 6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로 좀 나온 거군요. 이제 이렇게 부정방정식 형태로. 자, 곱하기 해서 6이 되는 경우는 과연 무엇일까? 1, 6 있겠고 2, 3, 3, 2 그 다음에 이제 6, 1 이런 모양이 좀 쫙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a하고 n의 값을 구해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n에다 이제 하나씩 더 곱하게 되니까 2, 6,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3, 3은 9가 되겠고, 여기는 4, 2, 8이 되겠고, 여기는 7 곱하기 1이 됩니까? 7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이제 종류가 몇 개가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이다. 그럼 당연히 12를 답해주면 그런 답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대값은 얼마였다? 12였다.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 부분에 있어서 다항식이 전개식의 계수를 구해가는 절차, 이 부분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결과들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좀 문자 형태로 나왔을 때 좀 당황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이제 두 번째 전개식에서 이제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항 두 개 생기는 부분 조금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갖다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부정방식 형태로 최종 이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좀 약간 찾기 들어가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자, 30번이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어찌 생각보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니까 차분하게 수식에 좀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선택형 문제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확통을 선택한 경우에 확통 문제 5개를 이제 풀게 되는데, 자, 미적 대신에 이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문제, 어디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12자릿수를 줄기로 1위자릿수를 2% 하는 줄기입 그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을 각각 구해달라. 평균은 뭐 가볍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총 몇 개가 되어 있나요? 10개 자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0분의 해서 이제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을 때 어떻게 잘하냐면 이제 10을 먼저 계산할 때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10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있으니까 30. 20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100. 그 다음에 30이 한 번 있으니까 30. 이렇게 주면 12자리 계산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1위 자리가 5가 4번 있으니까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50에 180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8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평균을 가볍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게 자료로 보게 되면 이제 5, 10, 10, 15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숫자들인데, 이렇게 12자리 따로 계산하고 1위자리 계산 이런 형태로 해주면 계산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앙값 라지엠은 좀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값입니다. 가운데 값. 위에서부터 자료를 차곡차곡 소거하면 되겠습니다. 10개 자료니까 하나 둘 셋 4개 소거, 하나 둘 셋 4개 소거하게 되면 가운데 자료 2개가 남는데, 이 2개의 숫자가 모두 다 20입니다. 그럼 이제 뭐 20 이렇게 이제 중앙값을 또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이제 뭔가를 좀 계산하는데, 자, 네모 박스 안에 가에 알맞는 것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다,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이 뭔가 좀 불편한가 봅니다. 그래서 자, 중앙값을 빼고 대신, 자, 이제 근데 이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똑같은 식이죠. 빼기 m에다가 더하기 m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수식을 좀 같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돼서 xi 마이너스 라지 m 처리가 되어 있고 빼기 m 마이너스 라지 m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에 제곱이 들어갔다. 이게 제곱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항을 이제 두 개로 묶어져 있으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i 마이너스 m의 제곱 빼기 2배의 이럴 때 이제 이러한 값 자체는 좀 숫자를 좀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m에서 라지 m을 빼게 되면 18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 숫자는 이제 마이너스 2라고 놓고 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에 두 개를 또 열심히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이게 또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xi 마이너스 라지 m 처리해주면 되겠고 제곱하니까 4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분류하게 되면 시그마 xi 마이너스 라지 m 제곱 되겠고 요건 또 좀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 i는 1부터 10까지 처리가 된 건데 자, 그 다음 요거는 별량들은 어떻게 처리해 주죠? 이때 이제 라지 m 이 값이 또 20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각각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각각 뭐 살펴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4배 요건 그냥 또 처리해 가면 될까요? 4에다가 그냥 시그마에서 써서 그냥 처리를 하죠.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4xi 빼기 라지 m 이거를 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8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고 4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좀 무난하죠. 우리는 지금 뒤에 쪽 부분이 이제 앞에 부분 이제 똑같이 처리했으니까 뒤에 부분 이제 어떻게 계산해서 나올까를 좀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4배의 시그마 xi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부터 이제 10까지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76 곱하기 이렇게 10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시그마적인 좀 거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평균이 18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평균 구하기 직전이니까 4 곱하기 18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760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48, 32 동그라미 있고 2에다가 4인데 자 720 빼기 760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박스 가에는 이제 40을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 됐네요. 호호호호. 자, 이거 뭐 갑자기 뭐 이상한 형태의 계산을 좀 하라는 겁니까? 원래 이제 그냥 정상적인 이제 분산을 구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뭔가를 좀 계산해 달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원래는 자리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편차 제곱을 총합이니까 이게 편차 제곱의 총합을 이제 구해가는 그런 모양인데, 그죠? 근데 이제 중앙값 형태로 계산했을 때 하고는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 뭐 그런 것 좀 알아보는 내용. 자, 근데 그런 취지보다는 지금 큰 틀에서 주어진 식의 자료를 열심히 이제 계산하는 형태. 와, 말만 그럴싸하지 시그마는 이제 시그마와 관련된 계산을 좀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좀 식변형했고요. 그 부분 이제 전개한 과정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 필요한 부분하고 그다음 이제 계산할 부분을 좀 나눴고요. 그 계산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게 지금 제가 한 부분들이 꼭 바르다라는 표현 뭐 굳이 할 수 없는 그냥 열심히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냥 연산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평균 구해가는 때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줄기 파트 부분만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 부분 계산하다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실제 숫자를 가지고 쓰는 것보다 약간 좀 편리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시간 절약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형 문제 마칩니다. 32번 선택형 문제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이상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변수도 뭐 5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새로운 요상한 형태의 식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도 구해보고 자, 그 함수 미분도 해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하나 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주어져 있고 변수는 1, 2, 3, 4, 5가 되겠고요. 뭐 합은 뭐 당연히 뭐 1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15분의 x 돼 있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좀 쓰면 좀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평균도 구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평균도 한번 쭉 구해 놓겠습니다. 평균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 열심히 변수하고 곱을 하게 되는 거니까 15분의 자, 곱하기 해주면 1제곱 2제곱 4, 그 다음 3제곱, 그 다음 16, 그 다음 25 이렇게 처리하면 평균 구하겠습니다. 계산 잘 될까요? 잘 돼야 됩니다. 10
그러면 20에다가 30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55가 되는 건가요? 자, 5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로 약분하면 되겠죠? 5, 35, 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구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GT라는 식을 좀 만들어가야 좀 처리가 되는데 뭐 차분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률 변수죠. 15분의 1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t의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분의 1은 이제 전부 공통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에다가 뭘 곱하겠죠? t의 1제곱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죠? t가 되겠고 다음 항는요. x에 2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5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엔 또 뭡니까?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3t 세제곱 되겠고 그러면 4t 대제곱이 되겠고 5t 5제곱 뭐 이런 형태의 식이 gt라는 식이죠. 자, 열심히 뭐 미분만 좀 하면 됩니다. 15분의 1은 뭐 공통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1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4t가 되겠고 9t 제곱에 그다음 16t 세제곱에 25t 4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g 프라임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15분의 그러면은 1, 4, 9, 16, 2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럼 이 부분 이거 괜히 계산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모양인데, 그죠? 아이 참. 자, 그러면 expectation EX를 구하라라는 이야기 빼기 돼 있는 건가요? 빼기 돼 있고 그러면 G 프라임 T를 구하라 이런 얘기 돼 있죠. 자, 그럼 이건 2배 expectation X 빼기 G 프라임 1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지금 이 평균 구해가는 부분하고 G 프라임 1 구해가는 과정이 서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그렇다면은 좀 그럴싸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expectation X 구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expectation X. 자, 아까 그랬던 그러면 3분의 11이 답이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3분의 11이 답이 돼가는 아주 재미있는 형태의 표현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차분하게 주어진 식인 이제 대처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낯선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표를 만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대처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평균 구해가는 거는 낯설지 않게 좀 처리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GT 이 부분 이제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문제 주어진 식 그대로 대입한 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분에서 했던 이제 평균 구해가는 그 모양이랑 계산해 보면 좀 아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계산해서 이 부분이 뭐 3분의 10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제 계산 절차가 이제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센스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연산 부분 좀 차분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조금 새로운 형태식에 당황하지 않도록 수식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학습을 좀 집중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선택형 문제 3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특정 제품을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 학생 중에서 N명을 추출하여 그 제품 선호한 비율을 표본 비율을 P시라고 했을 때 신뢰 구간을 옳은 설명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자, 95%는 이제 1.96 쓰라고 됐고요. N이 100이고 표본 비율이 5분의 1일 경우에 자,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열심히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 구간식을 좀 정확하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P 구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구한 P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Z 루트 N 분의 P 햇 Q 햇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구하면 되죠. 산수만 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P 햇에다 이 좌측은 당연히 빼기 루트 N 분의 P 햇 Q 햇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한쪽 5분의 1 처리가 됐고 이 부분에 95%가 이제 1.96을 쓰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루트 지금 몇 명을 조사했습니까? 조사 인원수 n은 이제 100이라고 처리했고요. 자, 100분의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구한 결과가 얼마라고 됐죠? 5분의 1이었죠? 그럼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죠? 1.96 돼 있고 이 부분이 10도 풀리고 5도 풀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는 또 2로 이렇게 풀려가는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하. 자, 근데 이게 이제 50이 되니까 숫자가 좀 깔끔치 않죠? 깔끔하게 만들려면 또 여기다 이제 분자분의 2를 한 번 더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게 센스 있게 계산을 좀 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100분의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1.96에다가 4를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100이 되는 형태 나중에 자릿수 맞추기 하는 형태가 되니까 좋겠죠? 4, 6, 24에다가 4, 9, 36에 38에다가 4에다가 7.8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건 또 이제 100분의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0.2 처리가 되겠죠. 오호, 이렇게 해서 이제 P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0.2에다가 자릿수가 두 개가 밀려나는 거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0.2에다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7, 8, 4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건가요? 오호, 됐죠?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0.2에서 이번에는 0. 아이고 0784를 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0.7 정도 빼야 되니까 284니까 여기 얼마죠? 61 이렇게 되는 거예요. 0.16 이렇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 이거 계산이 좀 이렇게 21678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거 1216. 아이고 이거 숫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제 낮은 숫자 되는 거니까 116 맞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까? 됐죠? 0.2에서 0.84. 이렇게 됐고, 이거 좀 산수하는데 좀 집중을 잘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죠? 신뢰도 95%일 때 400일 때 최대 허용 오차는 100일 때 허용 오차의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최대 허용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식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 허용 오차. 자, 이게 지금 교과 과정에서 이게 좀 들락날락 하고 있는 이론들이라서 좀 흔하게 많이 보이는 형태는 아닌데, 자, 허용 오차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95%는 이 K 값이 뭐 똑같이 1.96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건 부분은 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굳이 좀 이렇게 좀 쓴다면 어떻게 되겠죠? 1.96에다가 한 번은 이곳에다가 이 지금 n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n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자, 400인 경우고 100인 경우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4에다가 한 번은 400이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계산해야 되겠고, 그다음 n이 이건 이제 n이 400일 때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n이 이제 100일 때 계산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6에다가 루트 그다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400 역시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 공통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1.96에 이거 루트 그냥 이분 다 그대로 쓰는 건가요? 자, 그냥 뭐 그냥 40분 이렇게 계산해서 처리하죠. 뭐 1.96에다가 이 부분은 이제 20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이 n 자리에 지금 n 자리가 이제 루트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그분 이제 루트가 풀려 나오려면 몇 배가 되겠습니까? 4분의 1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겠죠. 자, 최대 허용 오차. 허용 오차에 대한 식만 좀 알면 되는 거고, 1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구간 식만 좀 알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뭡니까? n이 50표본을 100번 추출했습니다. 아름다운 숫자네요. 실내 구간 95%를 한다는 얘기는 100개를 조사해보면 그 중에 95개. 믿을 정도가 이제 95개 정도가 표본에 속한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실내 구간에 대한 뭐 그러한 기본적인 정의 형태를 좀 풀어서 썼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기억 디귿이 맞는 그런 문제 유형.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 유형 33번은 원래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이 됐다. 표본 비율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교과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교과 과정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문제 개수가 좀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공식 자체, 이론 자체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문제의 풀이 핵심이겠고요. 더군다나 최대 허용 오차 이 부분은 뭐 출제 빈도가 뭐 크게 낮은 문제인데 이렇게 좀 한번 모처럼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또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은 거니까 조금 좀 이런 식들이 있다는 사실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실내 구간에 대한 기본 정의니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굳이 표본 비율이 아니더라도 실내 구간 구해가는 그런 절차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이니까, 자, 학습 좀 잘 해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33번 이해 잘 듣기 바라면서 33번 마무리합니다. 선택형 3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A 상자에는 빨간 공, 흰 공이 들어있고 B 상자에도 역시 빨간 공, 흰 공이 들어있습니다. 갑은 의리 모르게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그 상자에서 한 번에 한 개씩 공을 보건 추출을 5번 꺼냅니다. 알겠습니다. 을은 갑이 꺼낸 공에서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세어가지고 갑이 어떤 상자를 선택하는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한다. 3회 이하의 공이 나오는 경우는 갑이 A 상자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나오는 횟수가 좀 많으면 B 상자를 선택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갑이 B 상자를 선택하였을 때 B를 가지고 조사하는군요. B에서 이제 빨간 공 2개, 흰 공 하나니까 알겠습니다. 빨간 공이 2개, 흰 공이 하나 이렇게 좀 돼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을이 판단이 틀려야 되겠다. 오, B 상자를 선택했는데 판단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을은 뭐라고 판단하는 거죠? A 상자라고 판단하는 거죠. A라고 선택한다. 아, 이거라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니까 자, 이 빨간 공이 3회 이하가 나오는 그런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3회 이하는 0, 1, 2, 3 이런 거 있고 3회 이상은 그럼 4, 5 비슷비슷하네요. 자, 전체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중에서 0번 자, 빨간 공이 나온 횟수를 기준이니까 빨간 공이 3분의 2가 되겠고 흰 공은 3분의 1이 되는데 0번이니까 여기가 5제곱 되겠고 5번 중에서 1번 3분의 2의 1제곱 3분의 1의 4제곱 이걸 열심히 해드는 거네요. 와, 5 콤비네이션이 3분의 2 제곱에다가 3분의 1에 그 다음에 세제곱에다가 어이쿠 5 콤비네이션 3까지 3분의 2에다가 세제곱에 3분의 1 이렇게 한 번까지 제곱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3의 5제곱이 전부 다 공통이거든요. 쭉 처리해 주겠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맨 처음에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2 10이 되겠고 다음에는 이제 10 곱하기 4 4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10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80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3의 5제곱이면 243이 되겠고 120, 131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아유, 이거 240은 괜히 계산했으면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됐죠? 자, 이제 뭐 여사건으로 뭐 볼 수도 있습니다. 1 빼기 5번 중에서 4번 3분의 2의 4제곱에 3분의 1의 1제곱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로치고 이제 그러니까 더하기 형태니까 5 콤비네이션 5에서 3분의 2의 5제곱 됐습니까? 자, 이렇게 B라고 선택하는 경우에 반대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제 이게 1 빼기 했을 때 분모 계산이 이제 지금 이게 커져서 불편한 거니까 계산 속도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뜻, 내용 정리하는 형태로 이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좀 약간 문장이 좀 길어서 장황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상황 이렇게 돼 있고요. 갑이 이제 모르게 이제 선택해서 이제 복원 추출을 한다라고 돼 있고 나온 횟수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빨간 공 이렇게 나면 A를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B를 선택한다라는데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다는 이야기는 A 상대로 판단한다는 요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해가는 요 과정이 자, 그 내용만 알면 사실 뭐 이렇게 뭐 이게 독립시행 형태를 이용하는 확률이니까 그죠? 뭐 별거 없는 그런 내용인데 자, 문제를 좀 이렇게 좀 교묘하게도 좀 장황하게 좀 처리됐으니까 잘 판단해가는 절차 복습을 좀 잘 한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35번 선택형 문항이고요. 자, 그리고 2006년 수능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네 사람이 5곳의 휴양지 중에서 각각 하나의 휴양지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만 같은 휴양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알겠습니다.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이 같은 휴양지를 선택한다. 과연 누굴까요?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은 휴양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5곳의 휴양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휴양지를 선택할 종류는 5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네 사람이 같은 휴양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이 다른 휴양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4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4, 5, 20에다가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전체 가지수는 80이다. 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와, 마지막 문제가 좀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자체를 절차를 잘 밟아가면 되죠. 세 사람이 같은 휴양지다. 세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들이 휴양지를 선택.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다른 휴양지를 선택하는 절차. 됐습니까? 자, 항상 경우의 수는 이렇게 논리적인 절차를 질문 던지는 거니까 차분하게 그 과정에 맞춰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35번 2006년 수능 확통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